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전과 러시아 에바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유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오늘 에바 씨가 약간 피곤해 보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피곤한 게 좋은 거죠. 그런가요? 어제 무슨 일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제 제가 KBS 쪽에서 어허. 라이브 생방송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시사 프로그램이었고 좀 주제가 일본 우길기랑 이제 도쿄 올림픽 관련된 에바 어려운 씨한테 잘 주제였는데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렇군요. 잘 맞는 주제라고요? 그럼요. 뭐 그만큼의 이제 클래스 있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에바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생방송이라서 짧고 굵게 치고 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더 재능이 아니에요? 네, 이게 떨리고 질질 막 끌다 하고 보면은 싶은 제가 말도 이상한 못 소리 할 텐데. 할까봐. 그래.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저희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 그게 기억나요. 에바가 저 일 좀 많이 달라고 굉장히 맞아요. 어필을 했던 게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하지만 아직도 고프긴 합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피곤해야 된대요. 그럼요. 네, 하지만 승승장구하고 아이고, 있다는 건 네네 아유 뿌듯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쭉쭉 잘 나가고 있는 세반시 이름 바꿔야겠다 아니었으면은 그러면 뭐, 러시아 에바 네팔 수전 그럼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좀 네, 넘겨도 될 것 다시-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럼요.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갑자기 네, 넘어가도 신나잖아. 됩니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 에바 네팔 수전 씨와 함께 함께하는 국경 없는 국경 토론. 없는 토론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오늘 생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생방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춤을 추고 계세요. 자, 오늘도 두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오늘의 주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암동 뉴스오빠 장원석입니다. 어제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 60여 개국 정상들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과 같은 기후변화가 곧 우리의 삶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더욱 주목받았던 것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후변화 촉구 시위를 벌였죠. 독일 베를린에서는 10만 명, 호주 멜버른과 영국 런던에서도 비슷한 수의 청년들이 시위를 벌였고요. 미국 뉴욕, 필리핀 마닐라, 우간다 캄팔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등 다른 대륙의 주요 도시에서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수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전 세계 청년들의 외침.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상암동 뉴스오빠. 놀랍죠. 항상 들을 때마다 우리 뉴스 오빠가. 상암동스. 꿀보이스, 상암동 뉴스오빠 꿀보이스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오늘의 주제 들려드려봤습니다. 뭐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예전에 비해 여름이 길어졌다. 맞습니다. 뭐 겨울이 짧아졌다. 뭐 한국도 동남아 기후가 된 것 같다. 이러다 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코코넛. 뭐 진담반 농담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잦아졌어요. 뭐 올여름에는 유독 폭우가 많았고 네. 가을 태풍도 종종 있었고요. 두 분도 이제 한국에 사신 지 거의 10년 가까이 8년, 되어 가죠. 네, 8, 9년 정도 되어 맞죠. 가니까.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기후가 좀 변했다라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가 네. 3월 10일이거든요. 첫날.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날 왔는데 3월 10일. 진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에? 날. 네. 진짜? 오. 몇 근데 년도였어요? 2010년도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눈 거의 안 내리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뭐 또 눈이 많이 안 우리는 오죠. 뭐 한국은 뭐 사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 지금 그 맞아. 사계절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맞아요. 말아야 되는지도 맞아, 고민되고요. 맞아. 네, 그런 네. 게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진짜 한 7, 8월이면은 엄청 비가 그렇죠.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다가 안 요즘 왔어요. 그냥 가끔 한두 번 오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태풍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태풍도 이렇게 같기도 하고 자주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처음 네. 2번이나 지나갔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죠? 타파랑 뭐 닝닝? 닝닝. 네. 두 개 다 너무 자주인 것 같고 좀 기후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지구가 약간 화난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요. 저는 뭐 두 분보다 더 한국에서 오래 아이, 살고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네. 네네네. 기억나시는 게 뭔지. 네. 어렸을 때랑 뭐 어렴풋이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확실히 사계절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봄답고 가을답고 닮았고. 여름엔 비 맞아, 많이 맞아. 오고 덥고 그렇죠. 겨울엔 춥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사계절이 뚜렷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거든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뚜렷한 것이 나라. 강점이다, 장점이다.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도 안 들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사계절이라는 게 와닿을까? 그냥 그 개념이 그 그게 개념이 경계가 없어질 것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맞아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팔도 그런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저희도 그런 것 이제 같아요. 사계절이라고 뚜렷하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저도 네팔에 갔었는데 비 안 올 때라고 해서 더 갔는데 네. 계속 비만 오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요. 네, 그런 변화가 되게 심각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오, 네팔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눈 와요 많이 겨울에? 그러니까 이게 지방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근데 네. 원래 이제 눈을 와야 되는데 또 눈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갈 때도 이제 산들이 이제 너무 네. 이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이제 초록초록한가요? 초록한 거보다는 약간 갈색, 까매지는 거죠. 까매지는. 예. 아, 그런 경화가 그러니까 좀 눈이 있고. 적절한 시기에 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눈이 없는 산이 되는 없는 거군요. 산이 되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좀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러시아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저희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인데요. 네. 겨울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하면 보통 춥기만 할 추워요. 거야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겠지만. 저희도 여름에는 덥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비정상적으로 덥긴 한데, 그러니까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본 건 아니고 뉴스로 접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네. 근데 아무튼 모스크바에서 이제 보통 가을 지금쯤이면은 뭐 한 영상 한 5도에서 10도? 잘하면 뭐 15도 이 정도여야 되는데 네. 아직도 약간 한국이랑 비슷하게 뭐 20도, 아. 20도를 넘고 그러니까 따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데 이제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도 네. 한 5년인가 6년 전만 해도 원래 한 3, 4월쯤이면 이제 눈도 안 오고 조금 봄 같아져야 되는데 한 5월 초까지 한번 눈이 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비정상적인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계절엔 뭐가 있어야 네, 돼라는 맞아요. 그게 것들이 없어요. 점점 모호해지고 네.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수잔 씨가 잠깐 네팔의 경우 설명을 해주시면서 산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렇죠. 네팔 하면 가장 유명한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죠. 에바레스트가 에바레스트. 아니라 에베레스트인데 에베레스트. 사가르마타라고도 합니다. 네팔어로. 네팔어로는 사가르마타라고도 합니다. 사가르마타? 사가르마타. 사가르마타. 에베레스트가 원래 만년설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도 이제 빙하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녹여가는 이제 상태이고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1977년 때부터 2010년까지는 그 히말라야 전체 빙하 중에서 4분의 1이 아예 다 진짜? 벌써? 예, 녹아가는 걸로 이제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인해서 이제 호수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빙하가 빙하가 녹으니까 녹으니까 그 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에베레스트나 산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네. 더 놀랍던 거는 네팔에서 8년간 벼락 사고로 목숨 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8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벼락사고로. 그렇죠. 근데 이제 네팔에 벼락 사고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이게 네. 평균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이게 전동 번개가 활동이 12% 정도 이제 증가가 된대요. 아. 그래서 그렇게도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게 저도 처음 이런 통계를 보고 나서 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거 뭐 비가 좀 많이 오겠다 아니면 비가 안 오거나 덥거나 뭐 빙하 같은 거를 녹는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현상까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심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만 단순히 느끼는 게 아니라 그쵸. 이런 지구 자연재해로 재해로도 맞아요. 예. 사람이 목숨을 잃는 홍수도 경우까지 증가하는 날 때도 거죠. 그쵸. 홍수도 많이 나고. 맞아. 예. 네. 저희가 지금 뭐 한국, 러시아, 네팔의 경우를 들었는데 올여름에 저희도 아마 이 시간에 뉴스로 다뤘던 것 같아요. 유럽이 폭염이 엄청났습니다. 아, 맞아요. 올해. 그리고 유럽 그래서 뭐 파리 이런 데는 뭐 40도 이상까지 파리가 네, 폭염으로 굉장히 더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국들도 평균 온도가 5도가량 상승해서 와. 투르크메니스탄이 6월에 44도, 카자흐스탄 45도. 와우.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더워봤자 39도, 38도, 9도? 뭐 그쵸. 대구 같은 맞아요. 경우는 뭐 40도를 40도 만약에 정도. 넘는다 데프리카. 그러면 굉장히 뉴스에 크게 보도가 맞아요.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44도, 45도라고 하면 아우 정말 견딜 수 없는 체감이 안 될 상황이거든요. 정도의 기후 변화예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이상 기온,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데 이런 객관적인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에바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세계 기상 기구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5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았다고 이야. 이제 그런 예, 분석이 나왔고 그 네. 지구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제 남극, 북극, 그린란드의 빙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녹아가지고 지구 평균 해수면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또 우리가 뭐 겨울 왕국으로 알고 있는 그린란드 겨울이 진짜 그린란드. 그렇죠. 연중 막 10개월이 원래 겨울인데 지금은 줄여서 5개월으로 이제 바뀌었대요. 기후 변화가 그렇게 심각했는데 네. 그래서 뭐 바닷물이 이제 뭐 해수면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빙하가 그렇죠. 녹으니까. 녹으니까. 그래서 바닷물에 이제 잠기는 맞아. 육지자 점점 이제 뭐 육지가 없어지고 올라오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솔로몬 제도가 맞아요. 점점 이제 없어진다고 네. 그런 설이 이제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제 뭐 어떻게든 이거를 우리 나라인데 우리 땅인데 어떻게든 이거를 진짜 물에 그렇죠.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엄청나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걸로 저도 언론에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태평양 섬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나라가 조금씩 잠기고 있는 그쵸, 예, 거죠. 없어지고 있는. 저는 네. 그것도 들었어요. 몰디브 몰디브 그쵸. 이야기도 저희 많이 합니다. 거의 네. 진짜 멋있는 그런 나라인데 맞아. 이제 거기도 섬들이 많잖아요. 신혼여행 많이 가죠. 예, 네. 몰디브도 이제 진짜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날씨가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왜 이렇게 기후 이변이 심각하게 나타날까도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 이상 기온이 왜 나타날까에 대해서 두 분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막 네, 좀 이게 뭐 짧고 공부 얕은 지식을. 정말로 근데 그쵸.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봐도 우리가 뭐 차가 많아지고 있고 뭐 맞아요. 기계들이 많아지고 있고 환경 또 그런 오염이 거 심해지죠.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미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럼요. 그냥 네. 그 아까 단순하게 말한 그 봐도 뭐 이산화탄소 이런 그렇죠. 게 확실히 기후 그 위기를 갖고 오는 그런 주범이고 또 화석 연료를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더 많아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탈원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온도가 맞아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저지른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인간들이 피해를 입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에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 건데 오늘은 오랜만에 수잔 아하, 씨가 노래를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곡 저희 들어볼까요? 오늘은 뭐 지구한테 바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ove Song to Earth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어머나. 오. 이거는 진짜 아티스트들이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들이 피처링하는 노래라서 아. 뭐 폴 마카니, 뭐 선폴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어. 네. Love Song to the Earth.
제목부터 뭔가 감명 깊은 노래일 것 지구야, 같아요. 사랑한다.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네, Love Song to the Earth. 빠라밤. 맞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네요. 네. 가사는 잘 귀 안 들어오지만. 아니 그래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네. 딱 이렇게 가사도 앉아서 한번 들으시면 되게 꼼꼼히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고 아니, 뭐, 싶은 그냥 만큼. 혼자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충 네.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혹시? 그쵸, 우리가 뭐 지구에 대한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노래예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우리의 역할. 네, 오늘 주제랑 정말 딱 맞는 네, 노래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네팔 수자 러시아 에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뀌기로 일부에서는 하셨잖아요. 러시아 에바 네팔 수자 씨와 힘내라는 거야. 힘내라는 거야. 왜 그래요? 국경 없는 아하. 토론 함께하고 러시아 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저희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 맞습니다.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결국 지금 기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라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뭐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죠.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린 이제 뭐 탄소량 배출 뭐 그런 것도 다 줄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그게 정말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게 사실 조금 아쉽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제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네. 근데 봤는데 그게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탄산소를 만드는 회사 아시잖아요. 그 회사 쪽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환경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재단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단을 약간 보호하고 있고 또는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이 그 큰 대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네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한 이런 보호 단체들을 그냥 만들어서 저희 이미지는 보여주기 좋다. 우리는 뭐 2020년까지는 플라스틱량이 뭐 한 50%로 이렇게 줄이겠다. 막 그런 얘기만 하고. 근데 또는 그거를 덮이기 위해서 막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저는 심각하게 봤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통해서. 근데 뭐 얼마나 이제 그게 뭐 증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네. 볼 때마다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쪽에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큰 스케일로 큰 빈도로 볼 때는 이분들도 진짜 책임감이 우리보다 더 2배, 3배로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맞아요.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환경 어떤 보호를 위해 노력합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서로 속내들은 우리나라 이윤이 우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좀 진척이 어려운 거죠. 비싸요. 그냥 그런 설비 자체도 그러니까 어쨌든 더 많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좀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싼 설비나 좀 더 비교적으로 저렴한 장비를 가져다 놓고 많이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 그런 설비들이 이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종회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이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맞아요. 계속 해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만들어줘야죠.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하고 계속 알려줘야 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매번 하든지 매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방금 수잔 씨가 얘기해 준 거의 연장선상에서 정상들이 이번에 모이기 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먼저 움직인 그렇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독일, 영국, 브라질, 태국, 필리핀, 우간다. 전 세계 프랑스, 160개 나라 400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를 해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촉구를 한 겁니다. 혹시 인상 깊게 본 나라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많이 가는데 태국. 방콕 쪽에서는 맞아. 정말로 우리가 그 쇼핑 이런 거 갈 때 플라스틱 이런 거를 많이 쓰는 나라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도 이제 뭐 10대 환경 운동가에서 쇼핑몰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주장도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솔로몬 제도에서 솔로몬 제도. 네, 이제 우리 땅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다라는 그 목소리도 이제 커지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조금 보면서 이제 뭐 우리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라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브라질도 지금 그 산불 사태가 엄청 아마존 네, 열대우림 산불 심각하다. 사태가 맞아요. 심각하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시위에 참가를 해서 그 대통령의 아마존 개발 정책을 폐기하자는 그런 주장을 시위를, 했다고 네. 네, 그런 얘기들도 많이 그런 나왔죠. 시위를 하는 것도 정말 자연이나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을 사람들도 깨닫고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시위를 주도한 환경운동가가 바로 이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16살짜리 소녀예요. 그래서 이 대단합니다. 소녀가 금요일마다 이 시위의 일환으로 등교 거부를 하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었는데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참석을 해서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설의 일부분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네, 이 영상을 저도 대단한 것 봤는데 같아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저는. 진짜. 왜냐면 음성만 들어도 맞아요. 뭔가 좀 전달력이 울컥해지는 엄청난데요. 전달력보다는 그냥 그니까 이 뭐를 읽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맞아요. 마음속의 소리를 그대로 드러낸 진짜.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각국 정상들 앞에서 하는 그런 연설일 텐데 맞아요. 떨릴 만도 하고 뭐 긴장될 만도 한데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네, 진짜 진짜. 자기가 필요한 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자기 의견을 귀에 팍팍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팍팍 들어오게 네, 하는 게 진짜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정말 연설이었습니다. 기특하네요. 대충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나는 원래 대서양 건너편에 학교에 지금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자체가 잘못된 잘못됐다.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허한 말로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유년기를 빼앗아갔고 그나마 나는 행운하고 사람들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대부분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좀 격앙되고 진심을 다한 목소리로 어필하는 내용을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레타 툰베리가 그래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 있기도 해요. 맞아. 뭐 오바마 전 대통령과 회동을 갖기도 했었고. 와우. 그리고 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 비행기 탑승을 거부한 맞아, 일이 맞아. 있었어요. 미국 갈 때. 네, 배기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뉴욕까지 15일 동안 친환경 요트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네. 뉴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시죠. 저도 이 소녀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17살 때 뭐 했나. 그러니까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
그런 이상한 것만 반성과 하고 더불어서 맞아요. 네, 기성세대인 어른인 입장에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정말 되는데. 뜨끔하네요. 자, 그러면 당장은 뭐 물론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눠보면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조금 나도 이런 부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두 분은 어떤 부분을 혹시 하고 있다거나 지금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신기했었어요. 뭐 네팔에 있을 때도 어떤 뭐 날씨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뭐 추우면은 좀 따뜻하게 옷을 좀 뭐 끼워서 더 입고 입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왜 굳이 우리가 막 히터를 틀어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좀 그냥 그러니까 내 난방 몸이 시설 솔직히 때문에 몸이 그렇죠. 그 변화를 딱 이렇게 어떻게든 이게 습관이 시키면은 네. 그게 그냥 저절로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조금이라도 참지를 못하고 나는 이거 싫어. 뭐 지금 뜨거운 물 없으면 저는 뭐 안 씻어요.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진짜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하나씩만이라도 이렇게 맞습니다. 뭐 좀 생각하고 바뀐다면은 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저는 굉장히 사소한 거긴 한데 그 배달 음식 시킬 때 요즘에 여쭤보시더라고요. 플라스틱 맞아요. 맞아요. 수저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그게 진짜 정말 사소한 게 네, 시작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별 생각 없이 그냥 꼭 와야 되는 그런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집에도 다 수저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맞습니다. 네, 받아서 어차피 버릴 건데. 맞아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집에 아예 쌓아놓잖아요. 그 맞아요. 친구들을 아예 나무 용, 젓가락, 네, 그쵸. 플라스틱 포크, 숟가락 집에 막 쌓이죠. 봉지가 아예 따로 있어요. 저희 네. 집에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정말 생각해보면은 쓸 일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건데 괜히 그거를 버림으로써 더 안 좋은 이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조그만 거, 진짜 뭐 사소한 소소한 것부터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사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굳이 그렇죠. 없다고 네, 해서. 하다 그래서 보면은 되더라고. 습관이 되면 맞아요. 불편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바구니를 지속적으로 맞아요. 사용하는 그것도,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세제를 안 써요. 아하. 그러니까 주방 세제나 세탁 세제 대신에 뭐 베이킹 소다나 과탄산소다, 구연산을 써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쌉니다. 있어요. 저렴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만 저 좀 되게 네. 잘 닦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시도해 먹을 보시면 일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